아주 우울한 개구리처럼 삶을 살아왔던 우리 예비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사연을 듣고 함께 울고 웃었던 한혜군과 함께 했었는데 듣기만 하던 저에게도 이제는 사연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끼리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적당한 나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이 남자는 치과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집안에는 사자직을 가진 아들과 딸이 하나씩 더 있는 사자 예비 시댁이 있었고 저는 사실 외국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유학을 하다가 만나셔서 그곳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다양하게 도전하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외국에요?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지만 전염병이 돌면서 월급이 잠시 반토막이 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제 월급은 200에서 250 정도였죠. 그때 만나던 한국인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서도 이상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라고 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승무원이야. 그거 힘들기만 엄청 힘들고 돈도 별로 못 받지 않잖아요. 우리 영호는 의사인데 이게 우리 원급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발언 같아요. 주변에서 승무원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맞나요?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합격하기 어려운 일인데 월급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400에서 500 넘어가요. 무엇보다도 돈을 벌고 못 벌기로 직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힘든 직업은 없겠지만 유독 비하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원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인데 교육도 엄청 빡세고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초면부터 그러니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월급을 듣고 묘하게 눈에서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 반토막 난 월급으로 250 번다고 무시하고 핀잔을 주면서 비행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패치 리퀘스트 무엇 살까봐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지원아, 너 요번에 한국에서 있으니 영어가 어렵다더라. 저기, 올 때 향수랑 뭐더라, 아유. 우리 딸이 얘기한 건데 무슨 위스키 2병이랑 담배 한 보루 면세점에서 좀 사다 줘라. 아유, 승무원 있으니 좋네. 무시할 때는 언제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두 번 사다 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어디 가면 거기 가면 그게 좋다던데. 그것 좀 사다 달라는 부탁도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지원아, 너 인도 안 가니 거기 무슨 풋크림이랑 립밤 같은 거 좋다던데. 아니면 하와이 그런 데는 난간 이번에 핸드크림이나 뭐 그런 거 많이들 사온다던데 한두 번이야 알겠다고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게 이렇게나 많고 심심치 않게 부탁하면서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꾸 이야기하며 남편이 둥남편, 그만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냐고 하는 둥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직업 비하가 계속되니 관계가 나아질 수 없었어요. 결혼은 내년 중으로 결정해야겠지요. 식장도 미리 조사하고 청첩장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우리 결혼일을 잡으려고 얘기 중이셨다면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진짜 상황을 판단해 볼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자친구가 그날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이 났어요. 너 결혼하겠다고 했냐? 고 전화가 왔다는군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그만두기로 했다 하니 집에서 내주로 해줄 거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우가 와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웨딩을 계획 중이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내가 해외로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사다 주는 것이 개좋았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의사이지만
집에서 아내가 내조를 해야겠죠. 그럼 그게 맞지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도 아니에요. 제 동료들 중에 결혼해서 일을 그만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직장이 있고 왜 그걸 그만두고 영호 씨를 내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왜 굳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죠? 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경제적으로 의존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의사 남편 혼자 알아서 아침마다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 가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부가 반반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해야죠.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남편과 결혼을 허락해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랑 영호 씨는 어려 보이시는 존경할 성인분들이십니다. 영호 씨 어머님이 제가 아침상 차려주면서도 아침을 안 먹으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제가 그 아침을 차려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출근도 하고 새벽 비행으로 자주 나갔다 하던데, 그리고 가사는 물론이고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가사까지 혼자 하라는 얘기세요? 세상에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 잘났다.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돼 하면서 내가 널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의 영혼을 내주는 것이 결혼의 의미, 아니면 결혼을 진행하겠다 말도 않고 스튜어디스 일 그만두고 집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달라는 걸 요구하거나 해주나 해야 한다면 예비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 정말 화를 냈다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의 만족도까지 높은데 굳이 결혼 때문에 제 경력을 망치는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영호 씨, 우리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아. 영호 씨, 어머님이 기어이 나를 경단녀로 만드실 생각인가 보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경단녀 아니지 지원이 너 그만두라는 말씀 또 하신 거야? 아, 어머니가 내가 정말 그러진 마시라고 했는데. 맨날 너한테 선물하라고 부탁도 하시면서 미안했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없이 애를 키우면서 억천만 넣으셔서 그래. 내가 잘 설득해서 다시는 그런 말씀 못하게 할게.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잘 설득해 보겠다. 처음에는 저도 믿었죠. 당연히. 저에게는 잘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만이 저희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남자친구가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 예비 시어머니는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 주변을 끊임없이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엄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상처를 받는 시간이 계속되자 결단을 내려야 했죠. 남자친구의 모호한 행동과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영호 씨, 우리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더는 못 기다릴 거야? 지원아, 오늘 우리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줄래? 아, 내가 정말 말했어. 그만해 달라고 미안해. 난 더 잘할게.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도 들어봐. 어떻게 더 잘해야 할지 생각해봐. 지금까지는 덜 노력했어? 아니야. 영호 씨, 너도 최선을 다해왔겠지? 근데 변화가 없잖아. 나는 영호 씨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내 어머니로부터 무례한 말들을 들어야 했어. 알아. 미안해. 덜 노력했다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만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영호 씨가 내 어머니랑 연락을 끊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내 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받을 만큼 힘들어. 들어야 하고 거기서 받은 상처는 또 나 혼자 상처를 돌봐야겠다.
영우 씨는 날 위해 뭘 해주는데 아이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할게. 다시은 그런 말 못하게 단속 잘할게.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에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명절에도 잠깐만 보고 오기만 할게. 한 번만 더 믿어줘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너무 섣불리 한다. 영호 씨, 지금까지 영호 씨 모습 이미 충분히 봤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영호 씨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여자 만나. 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고는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남자친구가 그날은 자기 어머니에게 못 말한 모양이에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이래로 가장 크게 날뛰며 화를.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남다른 이유로 남자친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는 정도는 제가 짐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말도 되더군요. 그래서 더 실망했죠. 이 사람은 나와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당사자인 제가 느낀 것이죠.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는데요. 너 대체 영어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아니야?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한테 오자마자 난리를 피우는 거야? 말이야. 우리 수는 빠지고 착실하게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자란 아이가 너를 만나고 이상해졌어. 내 조각이 그런 것으로 설명되나? 라고 말했어요. 내가 배운 것이라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간섭하라고 가르쳤어. 내가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존중해야 할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것은 나쁘지 않은 발가락이야.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지? 이걸로 아무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아?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가 아니며 실상을 말해주는 거야? 결혼을 원치 않을 거야? 아직 시작조차 안 했는데 이미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집안과 더 친해지는 게 무서워. 여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어가지 않으려고 해. 영호 씨가 귀하게 키우신 만큼 저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서 키워진 딸이에요. 이렇게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집안에 들어가는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독일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일도 없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확실한 제 발언 뒤에도 계속해서 무슨 말인가 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차단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결별을 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친 마음이 풀리고 내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슬픔을 느꼈던 것은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온 압박 때문에 가려졌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었고 그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을 품거나 상처를 받는 시간도 끝냈어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더 좋은 집안에서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생겼어요. 저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이면 제가 이 글을 안 썼겠죠? 이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비행하고 쉬고 가족들을 보러 가고 간간히 소개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연말이 왔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려고 비행 스케줄을 맞춰 긴 휴가를 받았고 연차까지 써서 한국에서 연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연말 파티 겸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연말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면 즐겨가는 고급 파인 다이닝 뷔페가 있었어요. 말모도 거기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자리에 앉은 뒤 음식을 사러 가다가 파혼한 남자친구의 예비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좋은 날 하필이면 여기서 마주쳤을까 싶었지만 굳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보이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래서 굳이 피해가려는 제 앞길을 가로막고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척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 너 지원이 아니야? 어머머, 일이야?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있어서 이런 데를 왔다는 거야? 꼴랑 월급 200백 받아서 이런 거니? 내 분수에도 안 맞는 이런 데 와서 탕진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결혼 하나는 잘 막았지? 진짜 누가 집안 망치려고 하나. 열면 안다 하니 여전히 무례하고 교양이 부족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거만히 여기며 우리가 모르는 척을 하려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지 말라며 떠들며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더군요. 주변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조차도 거리를 두며 내게 쳐다보는데 이런 말은 그렇지만 가소롭다 하고 말아야 할까요? 명백하게 내가 망친 결혼인데 자신이 결혼을 막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신이 교양이 없어 보인다고 표현하는 것도 쓸데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식탁에서 홀로 있는데 목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갈 것처럼 우렁찼죠. 세상에서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서 250번째 혼쭐을 맨 듯합니다. 받으면서 살아. 아이고, 넌 참 사는데 고생이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내주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들이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꽃처럼 살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싶다. 미련하여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안 그래? 맞아요. 이 여사님 그거 승객들 따라다니는 직업이죠. 1등석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무릎까지 꿇고 대접한다면 완전히 하등한 직업이지 뭐람. 남의 신발 신어주는 하급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이랑 함께 절 면박 주곤 깔깔대며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겠다.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으니 아주 오그라들었다가는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 앉은 뒤에 미리 모였던 그 여자 자리로 쫓아갔어요. 거기는 제 전 남자친구와 미리 모여있던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지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전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제 여기서 식사는 그만하셔야 해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황당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절 쳐다보며 피식피식 웃고 전 친구는 세상 아리무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무식하게 이런 데서 지금 소란 피우는 거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사람 창피하게 뭐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하네까짓 게 뭔데. 그쪽에서는 사람을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라. 그래 아니면 우리 앞에 한 번 더 알짱거려서 질척거려 보려고. 아이 아줌마는 안 될 것 같아. 아주머니 나까지 전혀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내 건물에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 주인, 식당에 당신 같은 몰상식한 손님은 받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모욕하는 말로 손님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야 예전에 당신과 나가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기억하시나요? 급히 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손님,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월급 250 받으면서 이런 비싼 식당에 왜 오느냐고 물었을 뿐인데요. 식당 주인,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무례하네요. 사치스럽게 여기서 탕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군요.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을 뻔한 년. 조금만 자제심 있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식당이 비싸게 느껴지나요? 무료로 왔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비싸서 벌벌 떨면서 온 그 식당에서 밥값은 내가 다시 환불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내 기분을 더럽게 하지 말고 스푼이랑 포크를 전부 그대로 내려놓고 나가라고. 사실은 원래 그 건물이 우리 큰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큰아버지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는데 아내와 일찍 사하시고 자식도 희귀병으로 금방 세상을 떠났죠.
그러던 중에 큰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것이 바로 이 건물이었어요. 큰아버지는 레스토랑을 몇 곳 운영하셨는데 대부분 정리하시면서 이 레스토랑과 건물을 우리 아버지에게 남겨주신 거였죠.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아끼셨고요. 거기다 큰아버지께서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점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남겨주셨고 남은 부분은 정리해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승무원은 저의 취향으로 인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직업 때문에 예비시댁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인해 우리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여 처음에는 속이고 그만큼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파혼을 결심한 이유를 듣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면서 한 일 중에 파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살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과 맞지 않는 결혼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가 얼마나 소중히 키운 딸인데 무식하고 배우기 싫은 집안이라면서 그런 욕을 시도로 퍼붓다니 직업 비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멍청한 얼굴을 볼 틈도 없이 처음부터 인사를 건네며 그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히려 잘난 척하여 돈 같은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집안이라면 그런 아이가 우리 집안을 괜히 다시 보고서 그 형편없는 인생을 감춰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그것이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 본성을 알게 된다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마디말에 혀를 두르며 한 번이라도 얼굴을 기억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연말에 다양한 레스토랑 중 하나를 방문해야 하는데 제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한 것이 신기하고 경외스러워서 입이 막힌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쓴 글이 미묘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해결 어요하는 내용이 다소 오해 가능한 부분이 있어 한 번 더 이해를 돈돈히 물리면 이런 조선어로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웃겨서 좀 어지러웠지만 부모님은 매우 실망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날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말이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테이블 쪽으로 가서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 시끌벅적한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관심을 느껴 바로 우리 쪽으로 오시기 시작했죠. 그 전 남자친구는 약간 소란스러우며 갑자기 일어섰고 날 거기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결국 그것이 파혼까지 이끈 이유였다며 자신있게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이를 듣고는 다시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보는데 대체 왜 다시 그렇게 말하시는 건지요. 마주하다. 한동안 나가서 보조 공급하다. 타임. 네, 나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올바른 사과도 하고 싶었고. 그동안 너를 계속 그리워했어. 영호 씨, 나는 그동안 계속 너를 그리워했어. 오 듣다가 기분 나쁜 소리네. 너의 변덕스러운 성격 정말 짜증나. 실은 너는 전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구나. 너희 엄마는 여전히 나를 모욕하고 있어? 넌 여전히 그런 엄마를 막는 역할 못하구나.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아. 너희 가족들과 사귀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혼한 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거야. 주원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심인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어. 너만을 그리워해서 그때의 기억을 계속해왔어. 그렇게 나 나쁜 생각을 했던 게 후회되고 있어. 아직도 널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아직도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 식당이나 건물에서 너희 어머니를 모시러 나갈래. 너를 좋아한다며 편안하게 연말을 보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왜 굳이 우리 건물, 우리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는 건지 궁금해. 너희 엄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내 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 이러면 안 돼. 그럴래? 예지원아, 여기는 내 건물이고 이건 내 식당이야. 아이야,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건물과 식당을 운영하는지. 너는 왜 그냥 막말을 내뱉는 거지? 증거가 필요해. 여기가 내 식당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그때 길 가다가 우리 엄마가 그 여자 테이블에 도착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 건물과 이 식당은 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우리 집 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말 실수하지 않으셨나요? 막말을 하시는 거죠. 건물과 레스토랑이 누구 건지 증거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원아. 도대체 이 규양 머리 없는 사람들은 누구니? 너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알아 그리고 왜 굳이 내가 상대를 하니? 매니저 놔두고 엄마는 그러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옛날에 파혼하게 만든 그 집안이야. 얼굴도 한 번 못 봤지? 오늘 드디어 봤네. 그러자 저희 엄마 표정이 무척이나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천천히 그 여자와 제 전남자 친구 얼굴부터 옷차림새까지 쓱 훑으셨어요. 그 여자는 곧 그 기세에 눌리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아, 그쪽이 우리 주원이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에요. 참, 상견례 있으면 내가 엎었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한테 할 말 실수 안 하신 거죠? 말 못할 일 다 말하는 것도 그거 부족해서 한참이 지난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못 지키는 한심한 남자놈도 문제지만 부모가 되는 사람도 참 문제네요. 우리 딸이 파티 냈을 때 앞뒤 상황을 듣고 나서 참 잘한 거 칭찬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 칭찬을 더 해야겠네요. 어디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라 엉망이 될 뻔했는지 나 자신 아니 내 딸에게 더 이상 무리하게 굴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매니저님, 보안 직원들을 데려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던 걸 마치고 나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이 끝나셨으면 이제 이쪽 테이블의 손님들 모두 밖으로 모실 겁니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여기 이 테이블은 지금 정리하고 환불까지를 처리하겠습니다. 밖으로 전부 모셔다 드리고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에 발 들이지 않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다시는 손님으로 받지 말아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자, 손님 여러분 카운터로 가십시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제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약금만 거셨어요. 아,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매니저와 보안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그 동행분들, 그리고 전 남자친구까지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얼굴이 변해가며 말을 못하고 컥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 휘둘러 얼굴에서 피가 솟아날 것 같아서 열받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얼굴의 변화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점점 오프세트 토피어스어진다 함께 평화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어머 왜 이래요? 뭐야, 목에 뭐가 걸렸어? 숨 좀 쉬어봐요. 선물 가져다 주세요. 여기 물 좀 주세요. 목에 뭐가 걸렸나 봐요. 괜찮아요. 뭐야, 사탕 아니에요? 그러게 굳이 사탕을 왜 집어들었어요? 폐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론적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허름리법이에요. 배꼽이랑 명치 중간에서 주먹을 쥐고 위로 밀어내는 응급조치죠. 수건이었다 보니까 허름리히 심폐소생술 다 할 줄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또 저 여자한테 쓰게 되더군요. 아주 이랬던 날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어버버하면서 누가 자기 엄마 좀 살려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치과 회사라고 고래 의사인데 맨날 앉아서 기계만 잡고 치아만 보고 있으니 이럴 만하겠죠? 응급조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즈가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를 구하는 건 대체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능력한 사람한테 시집 안 간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오세요.
저가 음식물을 다시 토하게 만들 거예요. 그 여자가 목에 걸린 사탕을 빼주었어요. 환불받고 나오면서 사탕을 계속 집어먹는 것을 본 모습이더라고요. 진정한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던 그 여자는 치과 의사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생명을 빚게 됐다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대단하다. 아이, 어떻게 그렇게 대처했어? 고마워. 덕분에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 거죠. 너는 진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야. 아이고, 가슴이 떨린다. 하임리 있지 뭔지 공부할 때 난 봤었지. 실제로 써먹어 본 적은 없는데 넌 어떻게 그걸 해? 정말 대단하다. 아휴, 죽다 살아났네. 아휴, 숨막혀. 이제 좀 살겠다. 아이고, 지원아, 내가 날 살렸네. 날 살렸어. 어쩌면 좋아,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이렇게 시를 했으니 내가 진짜 이러다 죄받지? 죄받아. 지원아. 아휴, 다 필요 없어요. 매니저님, 얼른 저것들 전부 다 쫓아내줘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엄청나게 시뻘개져 있었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창피함을 걸 아는 사람이라니?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창피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면서 저를 개쪽 주려고 괜히 시비 걸었던 거라니. 심했죠. 그런데 그마저도 역으로 당한 데다 심지어 생명까지 빚진 이 상황이 얼마나 지인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온전히 본인 탓으로 시간을 낭비한 만찬 모임이 망쳐져 버려서 저녁까지 허비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영영 잊지 못할 연말 파티로 기억될 거예요.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개월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건 그때 파혼한 후로 더 기세가 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비밀스럽지 않으면서 대체 왜 저를 믿지 못하고 불러서 저를 비웃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파혼남도 모두 같은 거니까요. 말씀하자면 입 아픈 감이 들었는데 매니저님의 안내로 반강제로 자신의 엄마를 모시고 나가면서도 저를 애틋하고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붉어졌죠. 저 사람도 여전히 그런가 봐요. 그 얼굴 코 끝을 바라보며 아련한 기분도 들었죠. 분위기 파악도 되지 않고 혼자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몰라요. 아휴, 기분 좋은 연말 파티에 왜 이런 일이 날립니까? 실제로 상황을 보니 안도가 되었어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너의 집에 정말 애매하게 맞춰주면서 결혼을 막아서 참 잘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때 칭찬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엉망인 집안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파혼나 파티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결혼 얘기조차 나오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내가 속상해하지 않게 조용히 덮고 지나간 것이 아쉬워요. 엄마께서는 끌려나가는 그 무리를 보며 고개를 절어하셨어요.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연신 칭찬을 받았죠. 그 당시엔 어렸기 때문에 머리가 뜨겁고 뭔가를 그런 식으로 했지요. 남자친구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혼자 상처받았지? 실제로 저 여자 얼굴 보니까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돈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말투도 몸짓도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가볍고 가벼워. 아휴, 생각 짧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글쎄, 내가 이 테이블에 딱 왔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놓고 눈으로 훑어가며 스캔을 하는데 아유,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 보이던지. 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했다고. 왜 글쎄, 돈돈거리는 집안인이 돈 냄새를 맡았나 보지. 저런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야. 아, 참, 매니저님 미안해요. 불청객들 때문에 괜히 식당이 소란스러워졌다.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있는 테이블에 전부 인당 디저트.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세요. 사과하고 인내심을 꼭 함께 더해주시고
엄마는 소동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께 이야기해서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서비스로 디저트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도 눈치로 그 여전히 테이블이 진짜인지 아는 듯해 큰 불만이나 불평하는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당 리뷰나 커뮤니티에도 우리 레스토랑 이야기가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날 내내 2번 다시 못할 경험을 했다며 남은 시간을 잘 즐기고 이야기하며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작은 실패했지만 마무리는 잘했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은 기분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와 함께 나누며 나는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날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끝이겠지. 다시 마주할 일도 없겠지. 아니 마주치더라도 더는 함부로 떠들어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 딱 마주쳐 완전히 무슨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2번 다시는 엮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시간을 내서 여기 온 덕분에 늘 궁금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너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형편없는 인성의 사람들과는 결코 연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자 예비시댁도 대단하군요. 그날 일을 치고 난 뒤 며칠 뒤에 건물로 찾아왔더라는데 식당 매니저가 연락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모르겠지만 저를 찾는다고 그 며칠 전에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키운 집인데 장난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건 전에 만난 적도 없었던 남자친구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 그 분만큼이나 어머니 같아 보이시던 다른 분들도 다 함께 계셨어. 식당에 온 분들은 아닌데 오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하셨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 싶은데 아니요. 어차피 용건은 말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가보겠어요. 그냥 언제든 경찰에 신고할 준비만 해놓으세요. 정상적인 집안 같지 않으니까 제대로 확인하고 인연을 끊어야겠어요. 저는 대체 어떤 일 때문에 또 찾아왔는지 듣기 위해 가봤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비 신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자신과 아들을 포함한 집안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던 겁니다. 대혼란 파티였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건물에 다시 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찾아오시는지. 해보시나 우리 집 사실은 이렇지 않아. 사실은 우리 형이 병원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문 닫아야 했고 병원을 재건하면서 빚도 많이 쌓였습니다. 돈을 빌려서 빚을 갚으려고 어제 그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여전히 집안이 강건한 척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시 병원을 차리고 빚을 갚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비싼 레스토랑을 모임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볼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왜 굳이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알면 알수록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소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무시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지 식당에서는 쫓겨나고 저녁 시간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당연히 투자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었죠. 그래도 빚을 갚으려면 작게라도 병원을 다시 운영해야 할 텐데요. 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집 사정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으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보고 사라졌어야 했는데 먼저 건드린 건 너희 집 식구들 아니냐고. 너희 엄마가 일 키운 거고 만든 거였어? 지금 그거 따지러 온 거니 어디 영업방위로 한 구조 해봐. 그런 거 아니야? 아, 너도 사실 나한테 아직 마음 남아 있잖아. 나가 차린다는 말인 게 너랑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품었던 앙심을 내려놓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온 거야? 엄마도 어제 너한테 목숨을 비쳤으니 더는 뭐라 말 못하신다고 하셨어. 나 치과 회사야. 치과 회사 지원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리고 치과 회사. 그거 개소리야. 치과 회사가 뭐라고? 어제 내가 너 문전에 왔다 그랬다고? 박대하고 내쫓았던 것, 그때까지는 잊지 않았니? 너뿐만 아니라 너희 엄마도 내가 쫓아낸 사람이야.
나는 잘해봤다고 하고 자석하는 마음을 내보이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추어는 없어. 너희 엄마랑 나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못하는 건지? 그리고 치과 의사, 너도 안 가져. 지원아. 아니, 지원 형, 내가 잘못했어. 지난 세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한테 함부로 했던 것도 맞고 못할 말들로 상처 줬던 것도 다 알아. 나는 못난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 영호는 그저 애가 너무 여리고 착했기에 맞춰주라, 저기 맞춰주랴,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던 거야. 널 상처 줄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잖니? 잘못은 온전히 내가 다 한 거 아니겠니? 내가 더는 너희 사이에서 이러라 저렇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영호의 마음을 한번 견뎌냈어. 아니, 그 마음은 벌써 그렇게 지켜준 것이야. 우리 영호가 치과 선생님 아사다야. 아, 진짜 그 치과 아사랑 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입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뭐 악어새 이상으로는 안 되고 세월은 얼마나 흘렀는데 당연히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나는 영호,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착한 척하고 여리고 한 것도 싫어. 착한 척하는 것은 우유부단해. 뭐, 결단력 있는 해결 능력이 없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죠? 갑자기 우리 집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탐인하는 것 같은데 일 없으니 가세요. 좋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지원아, 아이 지원 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우리 집에서 지금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영어뿐이야. 네, 누나는 한량 취급을 잘 알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고 형이라는 놈은 사고를 쳐서 병원 문을 닫은 거야. 이분은 내 신대 돈을 버는 게 영어 하나야. 그것마저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집도 팔고 지금은 원룸에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냥 계획을 생각해서 자리만 잡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 염치 없는 거 알아. 염추지만 당장 길거리에서 나게 된다는 아이 엄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 가요.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애한테 그렇게 말하고서 잘해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 나도 이제 몰라요. 치과에서 소라도 안 먹히네요. 알고 보니 어제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살궁리한 거예요. 그날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볼까 하는 중에 다시 어떻게 잘해보든지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영호는 그런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왔던 것이었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느껴졌어요. 빚 때문에 집도 팔고 거리에 나앉아야 했기 때문에 마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영호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도중 번지수를 잘못 찾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또한 엄마 손에 끌려와서 너무 심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리해달라. 나는 전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돌아섰지만 그 여자까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내가 잘못했어. 직업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바꿔라고 말했는데 이 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잘못했고 면세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미안하다. 그리고 학급이라는 거라고 응하며 남의 숲을 드는 거라고 했던 것도 미안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진짜로 거리에 나 함께 생겼어. 옛날 인연도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일이라도 시켜주던가? 내가 설거지랑 청소 하나는 깔끔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집안을 잘 모르고 함부로 무시했어. 그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지원아, 사정을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들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집안인 줄 몰라서 함부로 했다는 말을 이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요.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이런 연한 돈을 빌려주고 일거리를 주나요? 뭘 믿고 있어요? 갚기는 할까요? 그리고 미쳤다고 우리 집안 주머니에서 저 사람들 월급을 따박따박 주냐고요.
돈을 보자마자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처신을 바꾸는 인간들인데 저런 인간들한테 신뢰가 갈 리가 없죠. 또 한 번 믿어줬다가 무슨 뒤통수를 맞을 줄 알고요. 저는 건물에 경비까지 불러 그 인간들 전부 내쫓아 버렸어요. 경비한테 끌려가면서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안 도와주길 너무나 잘했더그요. 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사고 쳤던 게 병원 내에서 간호사나 환자들 대상으로 못할 짓을 하다 걸리는 바람에 신상이 다 털리고 병원 문을 닫았다던 거라더라그요. 그래서 당분간 병원을 차리지도 못하고 돈이라도 모아두고 잠잠해지면 다시 병원을 차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후 전 남자친구인 그 놈이 가끔씩 문자를 보내는데 차단을 해도 매번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하길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연히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고요. 어째서 그런 놈과 만나 저런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으로는 웃길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하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